네,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얘기 황순입니다. 오늘 연세대 다녀오고 들은 내용 좀 간단하게만 핵심만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고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추천형이 결국에 학생부 종합 전형 활동 우수형으로 좀 좁혀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그러니까 이번 3학년 대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추천형.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추천형을 적극적으로 쓰진 않지만 추천형의 면접 폐지와 수능 최저 도입이 가장 큰 변화였고요. 그다음에 되게 아쉬운 부분이 국제형 수능 최저 완화. 영어가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완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하긴 하지만 활동 수용 면접 방식 변경. 그다음에 자연계 과학 논술 폐지. 그다음에 정시에서의 반영 방법과 탐구 가산점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왜 활동 수용으로 좁혀지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교과 추천형이랑 활동 수용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머지는 좀 가능하고요. 네, 추천형 역시 이제 연세대는 Z점수 계속 사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신 입결이 수월해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면접이 폐지되면 또 반대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니까 내신 입결이 올라가기 힘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이냐, 보합이 될 것이냐, 강보합, 약보합이 될 것이냐, 이제 그건데, 이제, 입학처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면접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면접으로 50%의 학생이 내신을 뒤집었었는데, 그게 이제 면접이 사라지니까, 이게 수능 최저 도입보다 영향이 커서 내신 입결이 약간, 그러니까 강보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도 오히려 내신이 아예 안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런 생각이 드는데 내신이 애매하게 걸친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변화지만 내신이 아예 부족한데 질러보겠다의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게 더 변수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이화여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천형과 활동 수용이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이제 추천형보다는 활동 수용을 좀 붙여서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조금 더 커지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이제 경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 내신 좋은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활동 수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내신만 좀 좋은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네들이 지금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보통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 본인이 수능 최저 맞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면접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면접을 아는 학생들이 특히 이 면접이 수능 전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끌릴 수 있죠. 오히려 면접이 없다는 사실이 수능 최저가 생긴다는 거는 별로 본인에게 두렵지 않고 그래서 추천형을 선택하는 일반고 아이들이 늘어난다면 활동 수용 입장에서는 경쟁력 측면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바뀌었습니다. 면접이 어, 그 면접이 없죠. 왜 면접 바뀐 거 활동 우수형이고요. 면접이 이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라고 했을 때 학업 역량을 확인하려고 한 건데 수능으로 대신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 면접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크게 바뀐 건 아닌데요. 형식은 크게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냐?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활동 수행 면접에서 지적 수준 얼마나 애가 똑똑하고 많이 아는 애냐 이런 과정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애냐 그걸 찾고 싶었다면 이제는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나가는 그걸 이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열린 부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해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잘 답해야 됐다면 이게 물론 답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겠지만 어떤 답이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이 딱 픽스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말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호재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이 면접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줄 것 같은데, 혹시 먼저 참고하고 싶다면 과거 이제 활동호 수형이나 추천형 기출 문제보다 고른 기회 기출을 한번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수능 최저가 있긴 한데 거의 한 7, 80% 충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격자는 이제 1후 2초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2.78에서 인문계 합격자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게 충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충원이 확실히 전년도보다 좀 많이 됐던 때라서 그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되어 있고요. 합격은 확실히 특목자사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등록을 하는 걸 보면 여기 최상위권,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은 이제 특목고 아이들, 최상위권 특목고 아이들이 이제 연대 위에 학교를 가니까 주로 이제 등록을 보면 결국에 또 지원 행태랑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 세 가지 핵심 평가 요소 있는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7대 3으로 평가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학업 영향, 진로 영향이 70, 공동체 영향이 30. 거기서 표현해 주시게 사실 거의 이게 30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어차피 연대 쓰는 아이들 대부분 1, 2등급이기 때문에 공동체 영향으로 은근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세특 동아리에서도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만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역량도 좀 보지 않나,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를 포함해서 경희대, 성균관대 이게 공동 연구해가지고, 5개 대학 공동 연구해가지고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하고 안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목을 안 들으면 무조건 못 쓰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설했는데 안 들은 학생이랑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은 애는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이렇게 둘러둘러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안 들은 아이가 개설이 됐는데 안 들은 아이가 굳이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특수성을 그거 어떤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 권장 이소 과목을 듣지 않은 채로 지원하는 건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화면이 교육과정 20표라는 거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발 이제 전공적 합성 미시적 전공적 합성 제발 진로 변경돼도 괜찮나요? 뭐 이런 거 좀 제발 물어보지 말라고 거의 되게 또 답답하게 아직도 교사 중에도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도 답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매년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 역량입니다, 역량. 네, 역량이고, 미시적인 관점의 전공적 합성, 모집 단위 중심의 전공적 합성이보단 넓은 범위의 계열로 보시면 되겠고요. 진로가 변경돼도 상관없습니다. 변경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실제로 진로가 변경된 아이들이 역량이 어떤 아이들이 많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로 변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좀 특이해요.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녹화는 당연히 다시 녹화 불가능하고 교수님이 안 계세요. 화면 보고 답변을 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좀 불편한 얘기인데 동일 고교 지원자 간에 유사도 그러니까 서류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공통문구는 걸러진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되거든요. 볼드 처리되거나 밑줄 쳐지거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니면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네, 이게 뭐 영향을 있게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인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세특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어디가에 다 70% 내신 컷이 공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70% 컷이라는 게 이게 일반고인지 특목인지 자사인지 모르니까 근데 좀 어렵긴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50% 컷과 70% 컷의 차이를 보시면 일반고와 특목자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50%, 70% 컷이 둘 다 입결이 너무 높다, 어렵다. 이러면
최소한 일반고 비율이 7%였구나. 반대로 50% 컷부터 오, 이 정도 내신이 50% 컷이야? 오, 되게 괜찮은데? 그러면 절반 이상이 특목 자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 데이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는 대부분 1등급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애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이제 문과 침공은 정시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문과 침공을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건데 수학을 중시하는 인문 모집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용 통계학과는 너무 특별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계 교차 지원이 불리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어요. 제가 조금 과감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유리하다까지는 아니어도 해볼 만하다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인서울 대학, 서울여대에서도 그런 자료 본 적이 있었는데, 상경계열에서, 네, 이제 자연계 아이들의 교차 지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시 말고요. 정시가 아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차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이랑 활동수형 중복 지원은 되는데, 이제 만약에 하나를 써야 되는 학생들이 많겠죠. 연대를 두 장 다 쓰는 경우가 부담스럽죠. 네,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네, 영어가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절반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아마 거의 80%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수능 1등급자가 4%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참사가 나가지고 국제형이 다 정시로 결원이 나가지고 정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2등급까지 이제 좀 벌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화여고 입장에서는 악재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영어가 되게 강세인데 1등급이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제 내신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한 장을 쓴다면 국제형보다 활동후 수용이 낫지 않을까. 활동후 수용의 입결도 저희 학교에서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활동후 수용이 낫지 않을까라고,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어떤 극강의 역량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난다면 충분히 써봄직하겠죠. 네. 근데 이제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핫세에 많이 3, 4등급 때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아이들과 견주었을 때 세특에서 외고 국제고의 3, 4등급 대 아이들보다 세특에서 영어나 다른 역량이 더 뛰어나다는 게 부각이 되는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ISE는 일반고에서도 요즘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지원은 늘었다, 뭐 합격도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고요. 여기도 이제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특기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교에서 특기자를 쓰기가 쉽진 않죠. 이게 진짜 거의 원어민급으로 돼야 되고 영어가 구술 면접인데 여기 이제 국제형은 영어 면접은 아니고요. 한국어 면접인데 제시문이 이제 영어 제시문이 보통 포함이 됩니다. 세 단락이 있으면 한 단락 정도가 영어 제시문이고요. 여기는 영어 구술 면접이라서 특기자는 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논술은 과학 논술이 폐지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원래 논술이 일반적으로 충원이 안 돌잖아요. 근데 자연계가 충원이 100%나 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이고 얘네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서울대나 최상위권의 이제 의학 계열이나 다른 계열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카드가 남으니까 어차피 과기원들은 수시카드 소모도 안 되고 카드가 남으니까 자연계 논술을 쓰는 것 같은데 어, 이게 과학 논술이 폐지되면 과학을 되게 깊이 있게 배우는 과거 영재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화의 입장에서 호재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24년도 입시에서 자연계 논술 합격자가 저희 학교에서도 3점 중반에서 그러니까 내신은 반영되지 않지만 그 정도 아이가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괜찮지 않나.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과학 툴을 많이 이제 교과 선택해서 하지만 막 수능 선택하거나 막 진득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과거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수학논술만 본다는 게 그래도 뭐 굳이 호재, 악재,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자면 호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에 모의논술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이제 문과 침공 방지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문계에서 이제 국어 영향력을 200에서 300으로, 탐구를 100에서 200으로 바꾸고 3회 가산점을 과목당 3% 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과탐보다 통사탐 합격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장치들을 사실 대학들이 하는 게 정상이겠죠. 네, 어쨌든 문과 아이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수능 영어가 막 뭐 11%, 12% 1등급 받던 과거 시절에는 연대는 영어 2등급자는 지원 불가, 뭐 거의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2등급자도 꽤 나옵니다. 절대평가 영어가 이제 자존심을 세운 게 몇 년 돼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24년도 정시 합격자, 그 24년도에서 영어 1등급 4%였어요. 그런 시절에는 이제 3분의 1 정도, 합격자의 3분의 1 정도가 영어 2등급 받고도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이제 의대 증원 얘기가 많은데 아마 의대 증원 효과는 연세대 의대 자체는 크게 없을 거다. 뭐 극최상위권이니까 예, 서울대 의대급으로 이제 극최상위권이니까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과 이거 좀 사실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일반학과 그러니까 연대 공대 이게 사실 뭐 지방 의대가 사실 연대 공대보다 훨씬 세죠. 근데 이게 연쇄 적용이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제 연대 공대 최상위학과 전자전기나 컴퓨터 같은 그 학과의 학생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과학과, 의예과 말고 의과학과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근데 이거 미시적으로 세특에서 또 뭐 의과학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하셨고요. 26년도 그러니까 현 2학년들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그냥 툭툭툭 얘기해봤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나중에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